올 초에 해외 토픽에 나는 기사인데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26세 환자가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 환자예요. 나는 산부인과 의사, 환자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 그러니까 아직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죠. 그래서 자기는 여자니까 진료를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산부인과 선생님이 나는 못 본다. 나는 진짜 여자만 진료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환자 거부한다고 이 환자분하고 환자분의 남자친구하고 이제 많이 화가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료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잘 진료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우리 네이버 리뷰처럼 거기는 구글 리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구글 리뷰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트랜스젠더 단체에서 이 환자 단체에서 이분을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났는데 이분이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고 추가로 5개월 보호 관찰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어머 재밌는 해외 토픽이네 하고 끝내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이제 단톡방에서는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프랑스 말도 안 돼. 나는 프랑스 가서 의사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게 나는 산부인과 의사고 내 산부인과 검사대는 남자를 진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뭐 내과 진찰을 받는다, 뭐 안과 진찰을 받는다 그런 의사들은 그냥 뭐 아마 이 기사 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만 이 기사를 보는 거죠. 자,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느냐? 산부인과는 상과 진료를 하죠. 상과는 이제 아기 낳는 그런 거니까 임신과 관련된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상과고, 부인과는 이제 임신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자궁에 근종이 있다, 뭐 질염이 있다, 난소에 혹이 있다, 뭐 그 나아가서 이제 부인암으로 가면은 난소암, 자궁암, 자궁내막암 그런 걸 다루는 게 이제 부인과고, 그 다음에 생식 내분비 쪽은 생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8세, 20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생리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다룬다든지, 염색체 이상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려고 하는 불임, 난임을 다룬다든지, 뭐 생리불순, 폐경 그런 걸 다루는 게. 그래서 산부인과는 상과, 부인과, 생식내분비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생물학적인 남성분은 도대체 어떤 진료에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진료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진료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용어를 조금 볼까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는 꼭 수술한 사람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별, 여성, 남성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지정 성별은 태어났을 때 내가 여자냐 남자냐 하는 게 이제 지정된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여자로 인식하는지 남자로 인식하는지. 그래서 대부분은 여자로 지정 성별도 여자고 성별 정체성도 여성인 경우가 많고, 남성이면 남성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 성별 정체성은 남성이다. 그러면 트랜스젠더 남성이 되는 거고, 나는 성별 정체성은 여성이다. 그러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가서 붙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에는 성별 확정 수술, 아니면은 이제 성별 지정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하는데, 뭐 남성에서 여성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한테 있는 거를 없애고 여성한테 있는 거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이 다 있는데, 위쪽에서 하는 거는 뭐 목젖 수술도 하고 유방 수술도 하고, 이제 위에서 하는 수술은 그런 수술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기 같은 경우는 남성은 여성으로, 여성은 또 남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수술들을 하게 돼요. 대개는 이제 허벅지에 있는 그런 근육이라든지 그런 표피를 이용해서 음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으로 만들려면 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을 만들어 놓으면 수술한 질이나 외음부가 모양은 약간 원래 여성 거와는 모양은 다르겠죠. 그런데 생기는 질병들은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성들한테 생기는 질염들도 생기고요. 뭐 그러니까 현미성, 세균성 질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습하거나 그러면 칸디다성 질염도 생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성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하는 거는 일반 여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치료하고 똑같이 진찰하고, 그래서 약도 똑같이 처방해드리고, 이제 그런데 아무 수술을 안 한 사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경 재건도 마찬가지로 뭐 허벅지라든지 그쪽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 이용해서 하는데 이 요도 안에, 그러니까 음경 안에 요도가 좀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도 협착도 잘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저희가 진료를 보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수술을 다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유방 절제 수술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뭐 돈이 모이는 대로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재건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는 병원은 아닌데 수술하기 전이라든지 준비하면서 이제 호르몬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이제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을 좀 억제한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이 굴곡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도 좀 이렇게 나오게 하고 허리도 잘록하게 하고 그러니까 체지방이 다시 좀 재분포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에스트로겐이 좀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 중에 이 성별 전환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편견들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정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항상 동반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를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사실 비뇨기과 가서 할 수도 있고 내과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산부인과를 오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여자가 될 거니까 해서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그 개원한 비뇨기과는 발기부전, 성기확대, 막 이런 거를 주로 진료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중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이제 대부분 산부인과는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니까 그런 데를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별 정체성을 보면은 그게 15세 이전부터도 나타난대요. 대부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트랜스젠더다, 뭐 게이다, 뭐 레즈비언이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뭐 중학교 때부터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20대 때 그렇게 혼란스럽게 뭐 하고 뭐 네가 그걸 알아차린 거는 뭐 20대 후반 됐지만 나는 어렸을 때 네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5세 정도 되면 한 80% 이상에서는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게 청소년이 이제 혼란한 시기니까 되게 힘들어 하죠. 그리고 뭐 7세 이전부터 안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개는 이때는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담은 해줄 수는 있지만 의료적인 개입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르몬을 투여를 하거나 그때부터 유방 수술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약간 의사들의 대부분의 컨센서스예요. 요 시기에는 좀 상담이 좀 필요한 시기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건 그 이후에 하는 거고 유방 수술까지는 뭐 꼭 정신과적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 수술 저 가슴 싫어서 저 운동하는데 방해돼서 제 유방 좀 없애주세요. 여자가 그렇게 가서 상담,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생리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 자궁 좀 드러내 주세요. 뭐 그런 얘기 뭐 네이버에 보면 질문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의사가 좀 말리긴 하지만 그게 정신과 상담을 꼭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성기를 바꾸겠다 하는 거는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남자 환자가 와서 제 목젖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정신과 상담을 다 받진 않지. 그래서 너무 튀어나와서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다. 나는 좀 뭐 모델이고 좀 호리호리하고 좀 늘씬하고 요즘엔 좀 약간 좀 소녀적인 약간 중성적인 매력을 좀 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수술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까지 정신과 상담을 요하진 않죠. 그런데 내가 성전환 수술한다, 성확정 수술한다, 남성 성기를 없앤다, 여성 성기를 없앤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꼭 상담이 들어가야 되죠. 프랑스의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처럼 만약에 저의 진료실에 트랜스젠더 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진료를 할 텐데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남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이러는 거는 내가 진료를 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인 거지 절대로 뭐 트랜스포비아거나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책언니의 유쾌하고 건강한 의학 정보가 궁금하시다면